이 4명이 각자 남편들이 다 있고 각자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라고 한 집에 몰아놔요. 그리고 1, 2, 3, 4의 여자가 있다 치면 오늘은 4번 여자가 애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3번은 일을 하러 갔고 1번, 2번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2번 여자가 바람을 피게끔 서로 도와줘요. 스튜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탐정 법인 대표 김태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일단 사기 사건도 하는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진짜 말 그대로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든지 이런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돈이 이제 진짜 망해서 돈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를 속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알아오는 일을 하고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개 고양이 찾는 것도 좀 해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찾은 사례도 한 2건 있고요. 근데 확률은 좀 적어요. 아무래도 개고양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은 불륜, 가정사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그건 이제 요즘에 너무 소송이 남발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법을 많이 좀 가볍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혼할 때 필요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 측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고 그 연락이 오면 불륜 증거 수집, 소송에 도움 되게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폭도 하긴 해요. 좀 드물죠. 불륜이다. 불륜이면은 일반인데 일반인끼리 자랑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불륜의 범위고 법원 판례상 저희가 이제 증거를 수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이제 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남편을 좀 이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따라다녀 봤더니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업소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술집 가서 내일은 여기 술집 가서 뭐 이래가지고 놀다가 그러면 여성이 불특정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여성이 올지도 모르고. 근데 한 명하고만 계속 만나는 게 다 횟성으로 발견이 되면 그게 이제 불륜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겠지만 불륜은 인정을 못 받고 유책 사유로 빠지더라고. 이게 불륜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뭐 판결을 받은 건 있어요. 최근에 판결이 하나로 해가지고 딱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단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판결은 그렇게 나온 게 있다. 유부남과 유부녀와 바람피는 것도 있고 한쪽은 이제 미혼인 경우도 있고 뭐 여자든 남자든.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 어디 시에서 조사한 건데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밤 8시만 되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남자가 평일에는 노는 여자예요. 주말 알바만 하는 여자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평일날 데이트도 하고 평상시에도 연락 잘 되다가 저녁 8시만 되면은 꼭 여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어요. 한쪽은 연애,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살림이 있는 유부녀. 요즘에 좀 흔하다면 흔한 결혼을 빙자한 사기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륜 다음으로 많은 거는 평판조사.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내 남자친구 조사를 좀 해달라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휴무잖아요. 휴무날 내 남자친구가 뭐 하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선을 보러 다니는 거야. 청첩장까지 나왔는데 선 보는 거는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옆에서 대화를 이제 듣지.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갖다 대고 듣는 것도 아니고 들리잖아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러니까 청첩장까지 만들어 놓고 다른 여자를 찾고 있다. 의뢰를 맡겨주신 그 여자분한테는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든지 뭐 알려드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한테는 처음부터 바로 의뢰한다기보다도 불륜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싶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확실한 물증을 찾아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요놈 봐라 회식이 좀 잦아지네 이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 불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타 방송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영향을 떠나서 저희는 이런 방송을 찍기 전에도 문의가 많았어요. 대부분 전화가 오면은 이제 불륜 건이기 때문에 불륜의 빈도수가 옛날보다 흔해졌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루트가 너무 많아요. 오픈 채팅방. 거기서 그냥 기미돌 요 3글자만 쳐도 방이 막 진짜 기혼, 미혼, 돌싱 줄여서 기미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돌싱들은 뭘 또 증빙을 해야 돼요. 옛날에 결혼했던 결혼 사진이나 아니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서 나 이혼했다 이거를 밝혀야지 그 돌싱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돌싱들만 모이는 데는 그렇게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당근에도 많습니다. 이제 모임이 당근 마켓 그 안에도 보면 뭐 모임 이게 많아요. 전부 다 결국에는 뭐 운동, 기타를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수다 떠는 모임 뭐 이런 거 클린하게 제목은 다 적혀 있어요. 결국에는 다 술이라. 마지막은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목적성이 남자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여자를 찾으러 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꼭 유부남만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유부녀나 유부남이나 거기에 섞여 있죠. 섞여 있다가 이제 하룻밤 보내는 데도 있고, 그런 모임 접촉성이 너무 쉬운 거지. 이제 옛날 같았으면 뭐 카가래 가가지고 뭐 누구 하나 꼬셔서 남자랑 이렇게 만나는 거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엄청 숨어서 막 이렇게 이제 은밀히 만났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남편 모르게 와이프 모르게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판도라 상자예요. 그거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차냐, 연애 기간까지 다 봐야 돼요. 연애 기간에도 질렸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 기간 동안 바람 피는 사람도 있었고, 연애 기간이 길었는데 결혼한 지는 한 뭐 5개월 됐어. 근데 불륜이 이제 생겼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얼마 만에 됐다? 뭐 이거는 좀 한계가 따로 없는 것 같고, 황혼도 바람 많이 펴요. 70대도 불륜을 저희가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남자가 요즘 좀 이상하다 이래갖고 봤더니 70대도 바람을 펴요. 그 저희가 한 번은 그 입국 당한 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홀라텍, 우리가 그 어르신이 들어가길래 우리도 쫓아 들어갔더니 들어오지 마라, 애기들은 50 중반 넘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황혼도 바람을 핀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 30-40년 유지 잘 하다가 늦바람 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아니야 해가지고 빠르게 또 다른 여자한테 흥미를 붙이는 남자 뭐 또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냐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격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성격이 안 맞다, 내랑 좀 성격 맞는 사람 없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또 호기심을 가져봤다가,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부녀라 해가지고 유부남이라 해서 윤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윤리를 깨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개방적이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에서 만나고, 한 공간에 두 대가 차가 서요. 살짝 옮겨가고, 그 남자 여자가 굳이 주차를 해놓고 뒷자리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만 할 거면 앞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그런 거랑 요즘 추세는 아지트를 얻어놔야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람 피려면 돈도 필요해요. 돈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지. 그냥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월세 보증금 하나 거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500에 뭐 40, 50 뭐 하는 데 있잖아요. 모텔보다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주거지가 아닌 상태에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폰이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나는 여자 집을 얻어주고 월세를 내가 대신 내주면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지. 주로 남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내가 집 얻어줄게, 너 여기서 살아, 그 대신에 내가 언제든지 왕래할게. 그 와중에 또 불륜이 있어. 여자가 바람 펴. 우리가 딱 지켜봤는데, 우리가 의뢰받는 사람이 A라는 남자가 있으면 A라는 남자가 여기 왕래를 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B라는 남자도 왔다 갔다 해. 바람이 바람인 거지.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애인관계인데 애인끼리 이제 바람을 또 피는 거지. 그러니까 애인 없으면 네 바보냐, 야 네 애인도 하나 없는 게 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 정도로 애인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요즘에. 그런 모임 쪽에서만큼은 니 애인 하나 없노 이렇게. 그리고 뭐 끼리끼리 놀잖아요. 유부녀나 유부남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애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친구도 외로워하니까 네 친구 좀 데리고 온다 이래갖고 2대2로 또 놀러 간다든지, 다리를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애인이 있으니까 내 애인한테 얘기해서 니도 애인 하나 만들어줄게. 니 바보야? 요즘에 애인 없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이제 애인을. 이게 너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불륜 피해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합리화된 이유가 있죠. 부부관계 궁합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 이런 취급받을 때 드는 그 소외감, 내가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근데 우리 애인은 내한테 대접을 해주네? 요런 이제 집에 갔을 때 이제 무시당하는 남편이 밖에서는 사랑을 받아. 그러면 글로 기울고, 또 남자들도 여자도 무시해요.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뭐 밥이나 할 것이지 네가 뭐 한다고 뭐 이런 뭐 이제 구박받다가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어. 다정한 말을 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글로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아마 돌고 도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이런 억압을 받거나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성격 차이가 있어도 어디서 바람을 피지 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검색 몇 번만 하면 그냥 뭐 금방 찾아지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만나야 된다,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들 웬만하면은 깔려 있을 기라. 어플이 그 소개팅 어플 아니더라도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어플, 당근마켓 웬만하면은 요즘에 당근한다 이렇게 하는데, 당근에서 사람을 만났다. 나는 처음에는 뭐지 어떻게 직거래 하다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만나고 뭐 꼬시고 연애까지 이어지느냐, 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근 내부에서도 모임이라는 게 있어. 그 동네만에. 내가 지역이 서울시 무슨 마포구다, 마포구 안에서만 있는 모임이 있어요. 마무리는 술이에요. 그날 바로 분류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드러난 거는 오늘 모임을 나갔다 해갖고 오늘 뭔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알아가는 거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서 나는 이제 외로워서 술 한잔 먹으러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내를 잘 챙겨주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살짝 또 스며드는 거고. 그러니까 나 불륜해야지 하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아. 불륜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거기 가면 표가 나, 이거 찝쩍거리려고 왔다고 표가 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술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 모임 가서 술 한잔 먹어야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 챙겨주고 이러면은 좀 다정한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 싹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거니까. 50%는 유부남과 유부녀. 왜냐면 서로가 동등해야 편한 것 같아. 입장차가. 나는 결혼을 했고 상대가 미혼이야. 부담스러워. 언제 돌변해갖고 이혼하고 와라든지 억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또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유부 입장에서는 유부 대 유부가 만나는 게 서로가 편하다. 서로가 약점이 있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딱 그냥 서로. 그래서 유부 대 유부가 50%인 것 같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속이고 만나는 거지. 내가 유부남이 유부녀인데 상대방이 미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유부녀였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는 미혼인 줄 알았어요. 서로가. 나 유부녀야 라고 얘기하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결혼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 30%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알고 만나는 거. 유부인 거를 알고 미혼이 만나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결혼 생각이 없다. 나는 결혼 생각은 없고 연애만 하고 싶은데 그 상대는 가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유부남이 됐든 미혼이 됐든 가리진 않는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 편할 때 헤어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즐길 것만 즐기고 내한테 득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용서는 없는 것 같아. 용서는 없고 어떻게 보면 참고 사는 거지. 억지로. 뭐 애 문제도 있고,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 이게 주거든요. 주인데 한 푼도 주기 싫어가지고 바람 피는 걸 알지만은 돈 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해. 그냥 네 할 거 해. 나도 내 할 거 할게. 이렇게 해갖고 법률로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참고 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증거를 수집해서 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칼날을 뽑고 이제 연락을 했겠죠. 증거를 잡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을 건데, 막상 증거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는 게 맞느냐. 그 뒤로는 이제 선택의 영역을 의뢰인께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해라 마라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더 넘어가고 또 용서하고 자기만 증거를 또 들고 있고. 왜냐면 3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불륜 사실을 오늘 알았다 해갖고 뭐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불륜은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공기관 대 공기관끼리 불륜이 또 있었어. 공기관 안에서 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불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외로 잡기도 쉬워요.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정확해서 외근지가 아니면은 벗어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딱 퇴근 시간 잘 기다렸다가 퇴근 이후에만 잘 보면은 그 팩트적인 게 딱 나오거든요. 그 공기관에서 있었던 불륜은 참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강남에 공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종에 이 같은 기관의 공기관이 있어요. 세종에 원래 집이에요. 근데 세종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와이프만 발령이 난 거예요. 강남으로. 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강남에서 금요일 날 일 마치고 나 하루 자고 갈게 라고 해서 토요일 날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라와서 강남에서 다시 출퇴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마치고 바로 세종으로 쏘는 거예요. 매주. 근데 항상 집으로 안 가고 세종에 있는 호텔로 가더라고요. 여자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호텔에서 이제 어떤 남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 남편한테 이제 이 남자 아십니까? 라고 했지. 했더만 이 새끼 그 내랑 같은 근무지에 일하는 놈인데, 직장 동료예요. 그 전에 같은 근무지에 3명이서 일은 했지만 그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아파트도 같아. 동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얼마나 나빠요. 한 직장 안에서 와이프랑 그 상간남이랑 이 남편을 그냥 속인 거잖아요. 장난 아니죠 이거는. 그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게 했냐고. 이게 깨풀어야죠 이거는.
상간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 게 있었어요. 와이프가 남편을 의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바람 피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남편을 쫓았더니 상간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증거가 나왔고 소송이 시작됐으니까 상간녀와 와이프랑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려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상간녀가 야, 너희 남편이 니랑 잠자리 하기 싫대. 내랑 하는 게 더 좋대. 야, 니 얼마나 못하면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의뢰인은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죠. 얘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손이 떨리고 뭐 이런다. 남편도 같이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얘랑 하는 게 더 좋다. 내가 니랑 안 하는 이유가 이 애인이 있기 때문에 니랑 안 한다. 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해라. 왜?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 줄게. 위자료 명목으로. 근데 결국에 상간소송하면은 주로 보면 여자를 상간녀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상간 소송 비용을. 판결이 나면 뭐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지만. 근데 그 돈은 결국에는 상간녀로부터 뺏어야 되는데 가정 내에 있는 남편의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죠. 더 열받는 거지. 애를 데리고 만나는 경우도 있죠. 여자가 애 손잡고 가면서 여기 누구 삼촌이야?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근데 둘이 애인이야. 애만 모르는 거지. 애들이 알면서 만난다. 있죠. 자, 최근 이제 요거는 부산 쪽에 있었던 일인데 4명의 여자가 절친이. 요 중에서 한 명은 다른 아파트 살지만 요 3명은 아파트 한 단지 안에 살아요. 진짜 찐 절친들이라. 근데 이제 여기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알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다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정도 중고등학생이면 아, 우리 엄마가 뭔 짓을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아는데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는 거야. 근데 이 4명에서 뭘 하냐면요. 이 4명이 각자 남편들이 다 있고 각자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라고 한 집에 몰아놔요. 그리고 1, 2, 3, 4의 여자가 있다 치면 오늘은 4번 여자가 애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3번은 일을 하러 갔고 1번, 2번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2번 여자가 바람을 피게끔 서로 도와줘요. 자, 그러면 나 뭐 누구네 집에서 놀 거야 라고 이제 또 외출을 허락받고 나온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은 어느 누군가의 집에 친구 집에서 놀겠거니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4번의 여자가 도와주는 그 4번의 여자가 애들을 다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술상까지 다 차려놔 집에. 근데 실질적으로 1, 2번의 여자는 외부에서 다른 남자랑 술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낮에.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해서 못 가니까 남편이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오기 전에 그 4번의 여자 집으로 가 있는 거야. 1, 2번의 여자가. 마치 지금 이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방금 내려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4번의 여자도 같이 내려와. 오랜만입니다. 뭐 아유 저희 집에서 오늘 좀 술 좀 많이 먹었어요. 이래갖고 돌려보내. 서로 티키타카. 그럼 뭐 1, 2번이 바람 안 핀다 오늘. 그럼 3, 4번을 밀어주는 거야. 애들한테 물어볼 거야 남편이. 의심이 가니까. 오늘 엄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엄마 오늘 누구네 이모 집에서 뭐 술 먹고 놀았어. 이렇게 교육이 돼 있는 거야. 애들까지 다 이 교육이 잘 돼 있는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 4명의 여자인데 남자 둘을 만났다. 그러면 1, 2번이 이 남자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1, 2번이 어느 A, B 남자를 만났으면 나 이제 이 남자랑 질렸어. 그럼 3, 4번한테 넘어가. 남자들이 서로 막 돌려가지고 만나고 막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 이 남자하고 내랑 안 맞으니까 네가 만나. 남자도 젊어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40대면은 남자들은 20대 중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도 매번 달랐고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 남자를 만날 때 또 이쁘게 만나야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 그대로 집에서 외출할 때 옷 그대로 이 4명에서 식당에서 만나요. 단체샷을 하나 찍어요. 나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다. 이렇게 찍어놓고 옷을 호다닥 갈아입고 나가서 들어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남편을 맞이해요. 철두철미해요. 그 밥은 안 먹지만 밥집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와가지고 할 일 바락 하러 간다니까. 나 지금 친구들하고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있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부증이 되는 거죠. 미친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4명의 말이 다 일치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단독방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났는데 뭐 다 드러나가지고 나 오늘 뭐 너희 집에 있다 해라? 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희 집에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 4명이 말이 쫙 다 맞는 거예요. 남편만 바보 되는 거야. 근데 좀 힘들었던 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의뢰를 받았던 게 한 명일 거 아니에요. 1번 여자에 대해서 1번 여자의 남편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 치면 2, 3, 4의 여자들도 차가 다 있거든요. 어떤 차를 탈 줄 몰라. 그리고 2대2로 만나는데 1번 여자가 3번하고 나갈지 1번 여자가 2번하고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2, 3, 4라는 여자가 존재하면 그 2, 3, 4라는 여자가 누구랑 갈지 모르는 거예요. 1번이. 그래가지고 어떤 차를 탈지도 모르고 후보도 4명이나 되니까 한 집에 또 차가 2대씩 있어갖고 차가 총 6대였거든요. 뭘 탈지 모르는 거야. 인원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잡기 힘들었다. 각 차에 다 붙었죠. 하나하나 차를 발견했어요. 이 차는
최초로 타고 나온 차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밖에 나갔대. 자, 그러면 놓쳤죠. 그러면 들어오는 걸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걸 봤는데 다른 차를 타고 오더라고. 오케이, 저 차 체크했어. 자, 이제 저 차까지 이제 대상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차를 하나하나씩 알아놓고 각자 인원 배치해가지고 그 차마다 세워놨는데 오늘은 어떤 차 타고 나가고 차가 맨날 달라 타고 나가는 게. 근데 누구랑 노느냐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약속에 대해서 어떤 차를 타고 나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돈도 다 달라. 이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 직접 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차 대수만큼 저희 직원이 다 들어갔죠. 좀 선까지 넘었다 할 정도는 목숨을 위협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거는 좀 물리적인 건 아니에요. 무속의 힘을 빌려서 자, 상간녀와 남편이 우리 와이프 빨리 죽게 해달라. 무속인한테 가서 부적을 써달라든지 미친 짓이지. 내 와이프가 빨리 죽어야 우리 둘이가 행복하다.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뭐 자녀도 있고 이래 하니까 자녀 때문에 이제 와이프 쪽에서는 이혼하기 싫어하고 근데 남자는 이제 뻔뻔하게 상간녀를 만나면서 와이프가 그 현장을 덮쳐도 오히려 경찰을 불러 쫓아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진짜 아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부적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적인 그거는 없지만 이거는 또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무속에다가 뭐 힘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결과론적으로는 알게 됐는데 그 흘러왔던 과정을 보니까 내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가만히 있던 몸이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 핀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체중도 많이 감소하고 그러다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병이 좀 왔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진짜 뭐 이 병원에서 안 되겠고 좀 큰 병원까지 가야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좀 많이 아팠던 제 의뢰인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불륜 현장을 쫓아가거나 뭐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상간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대화를 풀어나간 거예요. 나 이 짓까지 했었다 라고 한 게 무속인한테 죽게끔 부적을 써달라. 바람 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넘어가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바친 거지. 그전에도 바람핀 전력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혼을 좀 결심하고 소송을 해서 이제 내가 이겨야겠다.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여성분이었는데 참은 거죠. 참다 터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알아봤더니 비방을 했다든지 무속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알게 되고 그 시기가 진짜 공교롭게 아프고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이게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들보다 한 7배 뛰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염증이 안 잡히네요 이러면서 이제 뭐 다른 병원으로 좀 갔으면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권유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내 와이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 이게 최악 아니겠어요? 이게 죽어라고 이제 빌 정도면은. 우리 행복한 가정에서는 불륜은 딱히 없었어요. 뭔가 문제는 꼭 있었어요. 그게 시기가 언제였느냐, 지금 최근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 뭐 옛날부터 성격이 좀 안 맞았느냐, 이 문제는 있었지만 행복하고 뭐 멀쩡하다 그런 거에서는 좀 없었어요. 오히려 대기업 상무 전무 엄청 이제 높은 직급 아닙니까? 다 아는 거야. 전국에 있는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상무인가 전무라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제 좀 쫓아가 봤더니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불륜이 아니고 그냥 외로운 거야. 중년에 외로워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잔소리 듣기도 싫고 뭐 이게 그냥 가족을 좀 피하고 싶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좀 혼자 있고 싶다. 근데 집에 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밖에서 누굴 만날 생각은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공원 근데 집하고 거리가 차로 그래도 한 20분은 가야 되는데 이걸 걸어서 1시간 넘도록 집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쭉 가면 되는데 일부러 요래도 돌아가고 저래도 돌아가고 저희가 이제 같이 도보를 했으니까 우리도 엄청 힘들었지. 근데 어디 공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안 해. 스마트폰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잘 시간 돼서 늦은 밤에 기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남편 불륜 아닙니다. 뭔가 좀 심적으로 좀 외로운 게 있는 것 같다. 혼자서 자꾸 있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 남자 생각으로서는 뭐 이혼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 집에 들어가면 불편함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남자가 외로워서 밖에서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갖고 싶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많을수록 돈 벌거든요. 좀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좋으면 이혼을 하고 차라리 합법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걸렸으면 좋겠다.